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마다 이 추석은 참 많은 온 가족이 모여서 그죠? 사촌, 육촌까지 모여서 참 이렇게 떡도 같이 만들고 말이죠. 전도 붙이고 제사도 같이 지내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고 말이죠. 인간적인 어떤 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희박해져서 참으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어떤 민족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대명절보다는 저는 소명절 같은 그냥 휴가 같은 그런 것이 돼가지고 참으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경찰학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 5번까지 했죠.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 활동의 어떤 기준 5가지 중에서 마지막 5번 여기까지 했죠. 자, 오늘은 경찰한장 5개의 목표 요걸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이게 크게 강의할 내용이 없어서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이거는 주로 이제 경찰 면접할 때 면접관들이 학생들한테 잘 물어보는 질문에 해당됩니다. 너는 경찰 현장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하느냐? 경찰의 덕목 가운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주로 묻는데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 대학에서 크게 강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경찰 윤리와 관계 있는 것들이죠. 이 부분은 강의를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한국경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갑오경장 시대부터 해서 말이죠. 고조선 시대, 부족국가 시대, 삼국시대, 통일시아 시대, 이렇게 한일합방 시대까지,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 이럴 때까지 해서 여러 가지 시대가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어떤 경찰 기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어떤 기관의 변천사, 제도적 역사의 어떤 변천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경찰 순경 공부하는 사람은 필요하지만, 대학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강의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의는 여러분 교재약 32페이지 내외가 되겠습니다. 내외가 되겠는데, 그래서 교재는 약 32페이지 내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경찰법학 또는 경찰과 법적 토대로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경찰 활동은 어떤 법적인 토대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경찰 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게 많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 활동의 어떤 근거 또는 경찰 조직의 어떤 설치 근거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경찰법학이 되겠습니다. 이거나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법치 행정인데 법률에 따른 행정이죠. 또 행정도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법치주의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법치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 뜻이 되겠는데 그 원천을 약간 살펴보면 왜 법률에 따라 행정을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어떤 체제를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본 틀로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1조 1항 가장 중요한 뜻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인이면서 국민의 선거에서 뽑힌 공화국이 중심이 된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국민주권주의예요. 그리고 헌법 1조 1항과 1조 2항이 우리 정치체제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자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법치주의죠. 행정뿐만 아니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도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바로 법치행정주의죠.
그리고 경찰 활동도 역시 행정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법치행정주의. 그래서 이 법이란 것은, 법에 의한 다스림, 법치라는 것은 반드시 쌍면적 구성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법률, 헌법이나 법률, 이 법률은 쌍면적 구성을 갖습니다. 쌍면적 구성력은 뭐냐면, 국민,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에 대한 구성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어떤 특정한 조직에 속한 조직원들도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조직원도 따라야 되고, 조직 밖에 있는 일반 국민도 그 어떤 법의 구성력을 따라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도로교통법, 여러분, 경찰관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일반인도 지켜야 되죠.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죠.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 휴대폰 들고 통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법 지켜야 됩니다. 살인 하면 처벌받죠. 강도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법이란 것은, 법률은 쌍면적, 양면적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니라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구성력이 없고 조직 구성원 내부에 대한 구성력을 갖는 데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편면적 구성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법치행정주의는 주로 법률에 대한 행정주의를 말합니다. 자, 법치행정 개념 이해하셨죠? 자, 쌍면적 구성력을 갖는 법률에 대한 행정, 그것이 법치행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는 조직규범, 제약규범, 근거규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직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틀, 조직의 구성, 조직의 짜임새, 이걸 적어놓은 것이 조직규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부의 조직, 사법부의 조직, 그 다음에 입법부의 조직, 이런 것들이 법에 보면 명시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96조에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되어 있어요. 그 행정부, 각부가 행정부예요. 행정부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이런 것을 행정조직 법정주의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은 이 법정주의는 법률 말이에요.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 96조는 행정조직을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은 바로 정부조직부입니다. 정부조직부에 들어가면 행정각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직되는지 상세히 적고 있어요. 헌법에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으로 정한다. 이게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헌법 96조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경찰조직은 경찰 역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됩니다. 경찰조직도. 그럼 경찰조직의 어떤 설치의 근거법은 경찰법으로 정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옛날 명칭이고 새로운 명칭이 이겁니다. 빨간 글씨 이겁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옛날에는 여기 경찰법이었고 이 빨간 글씨 법을 약칭으로 줄여서 그냥 경찰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의 근거법은 경찰법 또는 국가경찰 및 자치조직의 운영 및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한 그 법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조직도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한다는 뜻이죠.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으로는 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하위 법률이라도 법률에 어떤 위임이 있었다면 그 위임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조직 법정주의 두시고 두 번째는 제약규범입니다. 법률에 저촉되는 명령이나 훈령이나 예규나 지시 등은 금지되죠.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이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찰 관련 법규 명령, 행정규칙, 훈령, 예규
뭐 이런 지시를 하면 위헌, 위법이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은 명령, 훈령, 예규, 지시 등을 제약하는 규범을 역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약 규범은 행정의 전 영역에서 준수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단 공무원이 뭘 해도 반드시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그럼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행정은 모든 영역에서 준수해야 된다. 계급이 높든 낮든 뭐 치안행정이든 소방행정이든 일반행정이든 교육행정이든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위 규범을 제약하는 규범. 세 번째는 근거 규범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령 강제한다는 말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 검문을 한다, 보호 조치를 한다,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한다, 범죄 예방 조치를 한다, 뭐 무기를 사용한다, 경찰 장구를 사용한다, 뭐 유창에 집어넣는다, 이런 것 다 경락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 강제 성질을 가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경찰과 직무집행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불지검을 할 수 없죠. 보호 조치 할 수 없습니다. 멧돼지 함부로 사살하는 포획 못합니다. 경찰과 직무집행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명령 강제와 관계가 없는 비권력적 영역은 법적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활동, 경찰 서비스 활동, 뭐 노인이 뭐 폐유지를 뭐 몇 가지 잔뜩 얹어가지고 싣고 간다, 힘들어한다, 오르막 간다, 그럼 경찰이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밀어줄 의무는 없어요. 뭐 밀어줘야 되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서비스 활동은 경찰 업무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비권력적 영역.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거 규범은 행정의 일부 영역에 적용돼요. 즉 명령 강제한 영역에만 적용되고 서비스 영역에서는 근거가 필요 없으니까 근거 규범의 성격이 없는 거죠. 근거 규범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찰법원입니다. 우리 법학교 연화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법원. 이 법원이란 말은 우리 재판하는 게 한 법원이 아니고 법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표현하면. 법의 원천이니까 경찰법원은 경찰법의 존재 형식 또는 경찰법령의 존재 형식입니다. 그럼 경찰법령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지? 어떤 형태가 있지? 뭐가 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문법원이 있고 분문법원이 있어요. 조문의 형태로 된 거, 이건 주로 성문법원입니다. 1.5, 2.5, 3.5. 대한민국은 다 성문법원 중심국가죠. 그래서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성문법원에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에는 두 가지로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 나가집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교육규칙이 있어요. 이런 건 다 조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만드는 주체만 다를 뿐이지 다 조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문법원은 조문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게 법인가 이런 법이 있나 이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게 불문법원입니다. 문서 형태가 조문 형태가 아니란 뜻입니다. 조문 형태가 아니다. 그럼 어떤 형태냐? 관습법 형태도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관습법이 뭐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관습법에는 조문이 없어요. 법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습법 하면 머리 안 들어와. 헌법하면 들어오잖아요. 1.5, 아까 1조 1항, 1조 2항 나왔잖아요. 형법 1조 나오잖아요. 범죄서니까 처벌은 인시범위에 따른다. 딱 조문이 딱 나와 있는데 이 관습법은 1조, 2조, 3조, 4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습법은 법이 아닌 걸로 대부분 생각해요. 오랫동안 관습이 법적인 확신을 얻게 되면 그걸 관습법이라고 해요. 제가 그 법학계는 또 민법할 때 설명을 했겠지만 말이죠. 뭐 경찰을 배운 사람은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법의 기초를 좀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사관습법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사실론이에요. 사실론에 대해서는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뭐 공동생활을 같이 한다. 장도 같이 보러 가고 뭐 잠자리도 같이 하고 말이죠. 시장도 같이 가고 말이죠. 뭐 그 오랫동안 몇 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게 사실혼이잖아. 근데 사실혼은 여러분 민법에는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럼 사실혼의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할 수 있느냐?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위자료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다만 법적 혼인, 법률론 배우자보다는 권리가 약해요.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상속권은 없는데 뭐 위자료를 받거나 뭐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하는 그런 권리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건 민법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관습법으로. 근데 민사에는 관습법이 많은데 행정법에는 많죠. 관습법이 거의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왜? 이 형법관계나 행정법관계는 명확해야 돼요. 행정법관계도 대부분 국민에게 명령 강제한 게 많아요. 영어 법과 같은 거. 운전면허 취소. 명령 강제가 많잖아요. 명령 강제 성격이 많기 때문에 관습법으로 명령 강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법관계는 관습법이 거의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일부 예외는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판례법. 판례법은 행정법에서 좀 많이 존재합니다. 판례법은 뭐냐면 여러분 뭐 개별 사건에 대한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한 결과가 판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판례가 수도 없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하나의 A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A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그렇게 모이면 그게 판례 또는 판례법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의 보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영민법 개구에서 판례 보건성을 인정해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불문법원으로서 판례 또는 판례법은 불문법원의 한 종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판례도 1조, 2조 돼 있지 않죠? 이 판례라는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결과입니다. 이 개별 사건 재판 결과를 비슷한 사건에 적용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 체계는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는 법원성이 없다. 그 표현을 하지만 그냥 법원에 종류에서 성문법원, 불문법원 할 때 판례도 불문법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리는 보통의 상식이야. 성문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고 판례도 없으면 재판을 못하느냐? 일반적으로 조리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조리는 상식이야. 보편 타당한 상식. 공서, 양속 뭐 이런 게 조리라 불러요. 이것도 저것도 좀 상식에 따라서 재판하면 되죠. 이게 불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불문법의 종류는 세 가지 있어요. 관판조 세 개 있습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 세 개 있어요. 자, 이걸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문법은요. 헌법. 자, 이게 경찰 조직 또는 행정 조직에 관계된 성문법은 조문은 헌법 96조죠.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여기 법률로 정한다는 뭐 말을 헌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이 헌법 96조에 근거해서 정부조직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부조직에 들어가면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 18개 부에 대해서 쫙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처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뭐 국가보훈처, 뭐 인사혁신처, 그 다음에 청, 경찰청, 소방청, 뭐 있잖아요. 검찰청, 청에도 다 적어놨어요. 이 정부조직법 세부적으로 적어요. 헌법에 다 못 적으니까. 행정각부를 설치하고 조직하는 가장 모법, 제일 상위법은 헌법 96조다. 그 다음에 법률입니다. 어떤 경찰 조직 또는 행정 조직을 설치하고 조직하는데 가장 근거되는 법령은 법률이에요.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 이 법률로 대부분을 정합니다. 아주 세부적인 걸 정해요. 그래서 이 법률에는 일반 경찰 행정에 관한 법인 일반 경찰 행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때는 경찰 행정이 아닌데 학문상을 보면 경찰 행정으로 볼 수 있는 특별 경찰 행정법이 있어요. 일반 경찰 행정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통 경찰 행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경찰의 조직과 작용과 후지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경찰의 조직하는 법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어떻게 짠다.
짜여졌다 한 걸 이 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법이 있어요. 경찰 공무원의 임용, 신분, 계급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투경찰대 설치법. 전투경찰대는 어떻게 설치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경찰법하고 경찰공무원법. 그 다음에 경찰 작용은 경찰의 활동에 관한 법입니다. 경찰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법이요. 대표적인 게 경직법이 되겠죠. 경직법, jel마, 불신검은 보호조치가 다 들어있어요. 무기 사용. 그 다음에 경찰 직무응명법. 이건 예를 들면 뭐 서울에 데모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면 서울경찰청 소속에 있는 경찰관도 그 데모를 감당이 못하면 다른 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을 지원을 보냅니다. 그 지원 보내는 근거가 이 경찰 직무응명법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구제법은 경찰 어떤 행정작용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구제해주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배상법이에요.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려고 하다가 강도범을 잡다가 총을 잘못 쏴가지고 눈이 실명됐다.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배상해줘야 돼요. 그 공무원의 고의가실이 있잖아요. 그다음 행정심판법 행정성법. 예를 들면 운전면허 술 먹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됐다. 그 면허를 살려주세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구할 수 있겠죠. 그걸 주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 내가 면허를 살려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행정소송은 법원, 특히 행정법원에서 하고 경찰 구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작용과 구제가 하는 이런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는데 이 경찰에 관해서 통일된 다른 법들이 없어요. 경찰법 해가지고 경찰법 안에 조직과 작용 구제가 하는 법을 하나로 다 넣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 경찰 조직 안에서 여러 법에 나눠놨고 경찰 작용에 대해서 여러 법에 나눠놨고 경찰 구제에 대해서 여러 개별법에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법 하면은 경찰법이 뭐야? 뭐가 경찰법이지?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단행법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민법은 단행법전 다 있잖아. 민사소송법 단행법전 있죠. 형법 단행법전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법은 단행법전이 없어. 요 경찰법은 요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 관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법을 말해요. 그런 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경찰행정법은 뭐냐면 식품위생법,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이 진행하는 법률 등도 많아요. 도로교통법 될 수 있어요. 식품위생, 예를 들면 식당에서 미성년자 술을 판다. 그럼 이게 구청 식품위생과의 단속 대상이죠. 그리고 거기 근거해서 형사처벌도 할 수 있고 영업정지 허가 취소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어요. 이게 경찰행정에 관한 법이잖아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건축법. 집일 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되죠. 규모가 큰 건 허가, 작은 거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하면 건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거나 과태료 부과해요. 폐기물 아무 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환경오염 시키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기도 하고 경미한 건 과태료 부과하기도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목욕탕 같은 거 있잖아요. 목욕탕 물 여러분 깨끗이 관리하면 안 되겠죠. 목욕탕은 예를 들면 한번 쓴 물을 어떻게 쓰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음악사업 진행하는 법률. 예를 들면 노래 연장에서 술, 담배 술 팔면 안 되죠. 도움이 두면 안 돼요. 그럼 그 음악사업 진행하는 법률로 처벌받습니다. 위반하면. 이것이 경찰이 아닌데 경찰 행정으로 보이는 그런 거에 관한 법이 바로 특별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원으로는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헌법에 보면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헌법 6조에 나와 있어요. 이 법은 법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약은 외교 관계가 하는 비엔나 협약 이런 것들은 조약이고 그 다음에 승인된 국제법규는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와 협약 이런 거 있죠. 전쟁법 일반원칙 예를 들면 항복한 포로는 절대 차살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노사이드 금지원칙은 제노사이드는 집단학살이에요. 유대인을 600명 학살했죠.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예를 들면 집단학살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승인된 국제법규입니다.
이런 것들 다 경찰 활동하고 크게 관계없죠. 경찰도 별 관계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경찰법의 법원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원으로서 기능은 별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명령이에요. 명령은 행정입법으로 되어 있죠. 행정입법은 행정주체가 제정하는 법이란 뜻입니다. 근데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죠. 헌법도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행정주체가 만드는데 헌법과 법률이 아닌 그 하위 법률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재정권자가, 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각 부의 장관이 만들면 부령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재정권자에 따라서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경찰 관련 대통령령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경찰법, 우리 시중에 조절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찰 관계의 어떤 법령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찰 공무원 임용령. 경찰 공무원 법이 있어요. 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경찰 공무원 임용할 때는 요 임용령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그 다음 거기 따른 부령은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있어요. 요거는 행정안전부 영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법이 있고 공무원 임용령이 있고 임용령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법률에서 기본적인 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받은 법률에서 임명령을 또 정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못한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 임명할 절차가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 총경 이상의 경찰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경정 이하는 또 뭐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임명령 시행규칙에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승진 임명 규정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승진 임명 규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징계령 있죠. 징계령인데 대통령인데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없어요. 그래서 경찰공무원 징계 가는 것은 징계령이 마지막 하위 기본이에요. 대통령령 요밖에 없어요. 총령도 없고 부령도 없어요. 이제 부령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규정이라고 말 수가 있죠. 규정.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경찰관의 직무에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라는 게 있어요. 그 치안정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 애매해, 추상적이에요. 경찰 면접에 되게 다뤄놨어요. 그래서 치안정보라는 이름하에 뭐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말이죠. 민간인 사태를 돼가지고 불구제가 처벌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 정보, 치안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근에 만들었어요.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경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수집할 수 없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합법, 저렇게 하면 불법. 이건 잘 만든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옛날에 벌써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경찰청에서 이런 걸 생각을 못한 거야.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통령, 총리령, 부령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재정권자에 따른 분류고 법규성 유무에 따라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나눠요. 법규성이 있다 말은 법률은 아니지만 법규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법규성이 있으면은 대체로 조직 구성원과 일반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에요. 법규성이 없는 건 행정규칙이에요. 법규성이 없단 말은 일반 국민은 안 지켜도 되고 조직의 구성원만 지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행정규칙을 부르는데 행정규칙에는 크게 5가지 있어요. 훈령, 예규, 고시, 지시, 일일명령. 이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법규명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에 효력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하고 똑같죠. 법률도 특별히 법률에 공포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에 효력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규명령으로는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법률이 있는데 법률에서 법규명령에 대통령, 총령, 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게 있고 위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절대 위임하지 못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포괄적 일반적 위임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되는데, 자, 여기 개별적 구체적 범위야. 자, 예를 들면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기간은 사행행위 영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몇 조에 보면. 자,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기간, 사행행위 영업을 허가해 준다. 뭐 허가를 안 받으면 영업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사행행위 영업의 종류별로 대통령으로 정한다. 자, 허가기간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위임하고 있어요. 그런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대통령령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위임명령이에요. 대통령이 가면 영업 허가기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적어놨어요.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종류별로 대통령을 정하는데 뭐는 1년, 뭐는 2년, 뭐는 3년 했는데 뭐는 5년이다. 대통령으로 5년이다 정해놨다. 그거는 이게 사행위 법률에 위반되는 거죠. 위임의 범위를 정했는데 이 범위를 초과해서 벗어나서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법규명령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사행위 규제법 여기 대통령령 여기 들어가 보면 대통령령 4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복권 발행 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 딱 정해놨어요. 3년을 초과할 수 없죠. 90일은 3년보다 훨씬 못되죠. 그런데 복권 발행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예를 들면 5년으로 한다. 그거를 이렇게 법규명령에 적었다. 그거는 법률 위반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종류별로 어떤 종류라도 3년 초과할 수 없어.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2년, 어떤 거는 뭐 6개월, 어떤 거는 90일. 그래서 3년 이하는 괜찮다는 거지. 3년 초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일반적 위임은 금지됩니다. 두 번째는 국회 전속사항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다, 뭐 법인세다, 또는 뭐 양도소득하는 거 다 법률로만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없다. 재형법정주의, 범죄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됩니다. 형법 또는 특별형법으로 정의됩니다. 대통령령으로 범죄형벌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도 반드시 법률로 정의되죠. 대통령 총리령으로 행정조직을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은 위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처벌 규정의 위임도 금지됩니다. 이건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당연하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시의 법률에 따른다. 그 다음에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처벌 규정은 형벌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뭐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걸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나? 못 정한다는 거지.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3대 위임 금지사항. 포괄적 일반적 위임 금지, 국회 전수사항 위임 금지, 처벌 규정의 위임 금지.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조직 구성원만 구속해요. 그래서 그 위반되면은 위협한 것이 아니고 징계의 대상일 뿐이에요. 법규 명령에 위반되면 위법이 지는데 행정규칙 위반하면 위법하지 않고 징계의 대상이에요. 이 말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면 범죄수사자료 조회 규칙은 예균대 행정규칙 일정입니다. 범죄수사 자료를 조회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범죄 경력 자료, 수사 경력 자료 뭐 이런 거 조회를 해볼 때는 이 규칙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위반해서 했을 때는 예규 위반이죠. 예규는 행정규칙 한 종류인데 위반하면 범죄수사 자료 조회 규칙을 위반해서 뭔 조회를 했을 때는 징계를 먹어요. 예를 들면 형사처벌 안 받고 징계만 먹는다. 왜? 범죄수사 조회 규칙은 예규에 불과하고 예규는 행정규칙이고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내적으로 조직 구성원만 구성한다는 거지. 이해하시죠? 이 말?
그래서 행정규칙 종류 5가지 중요한 거 해야 돼요. 또 해야 됩니다. 훈령, 예규, 지시, 고시, 일명령. 훈령은 뭐냐면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을 권한 행사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지휘하기 위해서 바라는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 범죄 수사 연구원 운영규칙,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저도 부산경찰청에 범죄 수사 민간인 연구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도 가고 각종 연구 보고서도 제가 냅니다. 그래 이 연구원 운영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운영규칙을 위반해서 만약 운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징계 먹는 거예요. 내사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내사 사건도 반드시 내사를 하기 전에 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결재 안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죠. 내사 처리 규칙의 처리 규칙이 적혀진 절차를 위반해서 했다. 그럼 징계 대상 되는 거예요. 상급자한테 결재 안 받고 내사를 시작했다. 또 내사 종결했다. 징계 먹는 거예요. 자, 장기간에 걸쳐서 지휘하는 것은 훈령. 반복적 경찰 사무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예규라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시행 고시. 이거는 고시라고 불러요. 고시는 다 말 붙었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예를 들면 어느 구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고 어떤 차는 갈 수 있고 어떤 차는 못 가고 위반하면 어떤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고시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시는 상급관청에 하급관청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말하는 명령이에요. 예를 들면 경찰청의 지시 1호 예를 들면 오락시 업자하고 통하지 마라. 오락시 업자와 만날 일 있으면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라. 만난 다음에도 그 결과를 보고해라. 이 지시야. 위반하면 징계 먹어요. 옛날에 불법 오락시 업자하고 통화를 한 기록만 가지고 조현의 경찰청장 시절에 징계를 많이 먹었어요. 불법 오락시하고 업자하고 통화 자체가 유착이다. 그 다음에 지시 위반이다. 징계 먹겠다. 그 다음에 당직, 출장, 휴가 등 1일 업무에 관한 명령을 1일명령이라고 불러요. 자, 행정규칙은 5개. 훈령, 예규, 고시, 지시, 일명이 있다. 위반될 때는 위반하지 않고 징계의 대상이 된다.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는 여러분 조례와 규칙과 교육규칙이죠.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든 자치법규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부산시 손해상 조례, 아파트 간접의원 피해 방지 조례,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전체 조례가 돼요. 규칙은 부산시 공무원 인사규칙. 예를 들면 부산시 공무원은 또 인사규칙에 따라서 따라야 됩니다. 규칙. 그 다음에 교육규칙은 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부 소속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 교사들 지켜야 될 규칙, 교육규칙.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찰 관련 법률 중에서 성문법원의 어떤 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40분 되네요. 쉬었다가 경찰법원 중에서 불문법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